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뉴스에 이미 또 뒷배경까지 풀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심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죠? 네,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을 위해서 법원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요. 네. 이제 취재진에게 좀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심리는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다 라면서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 밝혔는데요. 네. 이 전 대표는 지금 가처분 심리가 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예, 순탄하게 진행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죠. 가처분 심리 1시간 좀 넘게 해서 끝났는데 물론 이제 법정에서는 이준석 대표 측 그리고 국민의힘 측이 치열하게 맞섰지만은 오늘 신문을 뭐였냐면은 일단 1차 가처분 신청 때 재판부가 일부 인용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측이 이의신청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이의신청권에 대해서는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좀 있었을 것 네. 같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2차, 3차, 4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오늘 이제 4차는 28일로 연기한다 그랬으니까 2차, 3차가 다뤄질 건데 이 중에서 2차 가처분 신청 이거는 뭐냐면은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해산된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거였는데 이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신문을 진행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관심은 3차 가처분 신청 이거는 현행 그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출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네. 그 8일 개최된 것을 막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가처분 신청이었는데 이건 사실 4차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3차 가처분 신청의 신문을 오늘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28일 같이 하기로 오늘 늦춰버렸어요. 아, 네. 그래요? 연기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가처분 신청 오늘 법원 신문은 아주 이준석 전 대표 말대로 별로 순탄하게. 아주 순탄하게 네. 진행되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측은 이제 법정 들어가기 전에 또 끝나고 나서도 공방을 계속해 버렸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예. 국민의힘 측은 비대위가 이미 출범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상 원래 체제 그러니까 최고위원 체제로 복귀할 방법이 이제는 없다. 네. 뭐 그런 주장을 한 거고요. 이준석 전 대표 측은 그거는 이미 내려진 그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대한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한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개정된 당원에 소급 적용한 것. 소급 적용은 위헌이다. 그리고 무효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28일에 심리가 속행이 되면은 그때 그 심리의 결과에 따라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계속 가느냐 네. 아니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완패를 하느냐 그게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 결정도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28일 날 이제 추가 심리를 한다는 거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이 신청권은 뭐 조만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결정이? 그렇습니다. 그 건은 양측에서 다 결정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결과는 이거는 예상이 되는 네. 부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황정수 수석 부정판사가 자신이 일부 인용한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기 때문에 네. 같은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
자,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처분 심리가 오늘 있었는데 정진석 비대위는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 시작했고요. 참배 뒤에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이 회의에서 이제 비대위의 임무는 집권 여당을 정상화시켜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튼실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다 라면서 당의 안정화를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회의 분위기가 그래도 비교적 화기애애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첫 회의고 또 새 출발이고 이래서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을 겁니다. 네. 하지만은 그 정진석 비대위는 그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했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역시 주호영 비대위처럼 단명에 끝날지 네. 아니면은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까지 과도기 지도부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이거는 아직은 지금 미지수 안개 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 국정농단 국면인 2016년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위기 시절이었죠. 박근혜 그 정부 시절에 그 시절에 원내대표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한 위기 상황을 당을 이끌어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황 관리에 대해서는 특히 위기 상황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끌어 가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새 비대위원들 면면을 보면은 원내외 할 것 없이 그렇게 모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비대위 체제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정 비대위원장의 마음가짐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모먼트가 있었는데 이제 현충원에서 참배를 한 이후에 방명록에 견리사의 견위수명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좀 적었습니다. 뜻은 이로움을 보았을 때는 정의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함에 처하면 목숨을 바치라라는 건데요. 어떤 의미와 각오로 적은 걸까요? 굉장히 무거운 표현들이죠. 네. 안중근 의사의 유목 중에서 견리사의 견위수명하고 이제 안중근 서해서 이제 손도장까지 찍힌 글인데 네. 이것이 이 유목은 지금 보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부산 동아대에도 있는 그런 글인데 이 말은 원래 공자께서 말씀하신 글로 논어에 나와 있다 그럽니다. 견리사의 견위수명 이건 이제 이득을 보면은 의를 생각하고 옳고 그림을 생각하고 견위수명 나라의 위기를 보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좀 더 있거든요. 네. 뭐냐면 구요 불망 평생지연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을 꼭 지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역가이 위성인의 그래야 완성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성된 인간의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네. 어쨌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안중근 의사 유목을 내세울 정도로 그런 엄중함, 그 비장함 마음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네.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막중한 책임감 출발하겠다 네. 이렇게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당을 구하겠다는 뭐 비장함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회의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안이 의결됐네요. 네, 오늘 회의 1호 의결이 이제 원내대표 및 국회 운영위원장 선관위 구성안이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은 새 원내대표 선출이 이제 오늘 19일에 실시가 되는데요. 이제 닷새 뒤면 새 원내대표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선출 방법 그리고 후보군 정확히 그림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은 여럿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누가 될지 좀 궁금하고 지금 보면 주호영 의원 전임 비대위원장이었죠. 주호영 의원을 추대해서 이제 원내대표로 하자라는 목소리와 경선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정 비대위원장은 경선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게 아직 논의가 지금 충분히 하루 이틀 더 숙성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추대하자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왜냐하면은 주호영 의원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그 원내대표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지내서 의총의 인준까지 받았고 오선 의원에다 정치 경험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에는 아주 적입니다. 정기국회 잘 이끌어 나갈 거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은 뭐 친윤이니 비윤이니 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정치적 앙금이 남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합의 추대를 하면은 그런 여지를 좀 줄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중립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카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원내대표 2번 하냐 이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뭐 안상수 의원 경우도 2번 한 적도 있고요. 처음 있는 일도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은 문제는 아직 합의 추대로 의원들 마음이 기울어지지는 않았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지금 자천 타천으로 거명되는 그 의원 중에서 그래도 내가 나서겠다 경선하자라고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이제 이런 방법이 있죠. 그러면 주호영 의원을 설득해서 경선에 나오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방법도 있겠죠. 아주 합의 추대까지 이렇게 이야기 나올 정도면은 네. 출마하면은 뭐 당연히 될 가능성이 높지 가능성이,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은 주호영 의원이 여기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직 뭐 기자들이 본격적으로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좀 불투명하고요. 일단 16일 날 그 후보 그 선거가 공고되면은 17일 후보 등록 하루 받습니다. 네. 17일은 토요일이죠. 그리고 19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일단 합의 추대론도 정리가 아직 안 돼 있고 이 상황에서 누가 나서겠다. 뭐 타천타천으로 뭐 물밑에서 걸어놓은 데지만은 내가 나서겠다. 지금 불쑥 나서는 것도 좀 눈치가 보이고. 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정도 모레 초까지는 좀 봐야지 합의 추대 갈지 경선으로 갈지 이런 것들이 좀 가닥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네. 뭐 월요일 날 원내대표 선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뭐 관심이지만은 결국은 뭐 비대위가 전당대회까지 이제 그 당 상황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전당대회 개최 시점도 관심거리죠. 어떻게 뭐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정감사 그리고 내년 예산안 심사처럼 12월 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해서 네. 연내에 개최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빠른 조기 전대를 좀 주장했던 인물인데 당 지도부가 계속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니까 당 지도부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걸리고 소송이 걸리면 또다시 삐그덕삐그덕거리고 하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느냐라면서 아직도 이제 연내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러면 이제 내년 초쯤 열릴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연내 전당대회는 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정치 일정으로 보면은 정기국회가 진행이 되고 정기국회에서 그러니까 마무리가 아니라 항상 보면 연말까지는 또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은 또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쟁점 법안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연말까지는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연말에 정기국 그 전당대회를 연다라면은 10월 초부터는 전당대회 준비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5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경선 들어가고 하면 2달이면 뭐 빡빡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10월 초부터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10월부터는. 네. 그러면은 뭐 그 기간에 국회 열리고 상임위 열리고 국정감사해야 되고 상임위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또 당내 행사 치러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야 오랫동안 준비해왔으니까 조기 전당대회 계속 주장해왔고 그걸 뭐 포기할 수도 없으니까 계속 네. 말을 하는데 자꾸 오래된 레코드 들으면은 좀 지겹거든요. 지금 그런 단계에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김기현 의원으로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낫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년 초로 가면은 지금 경쟁자가 이제 뭐 안철수, 나경원 전 의원 그런 데지만은 그때 되면은 그 지금 내각의 장관으로 있는 권영세, 원희룡 장관도 뭐
당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김기현 의원으로서 자꾸 버거운 상대들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네. 상황이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를 계속 선호하는 네.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전당대회 너무 늦어서도 안 되지만은 서둘러서도 좋은 것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심전심으로 대통령실도 같은 생각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당대회까지 당 운영 어떻게 될지 뭐 그것도 관심입니다만 바로 당장 이제 가처분 신청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 그러게요.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 배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게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는데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석 밥상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이라고 반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치 쇼다라고 발언을 한 바가 있죠. 조 의원이 어젯밤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일 쪼잔한 게 부인에 대한 정치다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좀 넘어가고 덮어줄 수 있는 아량, 정치적인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김혜경 씨 수사 이 상황들을 좀 꼬집었습니다. 조정훈 의원 입장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이 그 김건희 특검법을 진행하려면 넘어야 될 산이 여러 산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김도우 법사위원장의 산 넘으면은 법사위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법사위 패스트트랙을 하려면은 조정원 의원이라는 산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산을 넘어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산을 넘어야 되는데 4개의 산이네요. 예, 일단 우회 통로로 생각했던 조정원 의원 패스트트랙 여기부터 이제 지금 민주당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조정원 의원은 법사위에 속해 있는 어느 교섭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그런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대전환 수석이라서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일 쪼잔한 게 부인에 대한 정치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김혜경 씨 수사 퉁치자.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훈 의원 말처럼 이런 문제들이 한 칼로 정리된다면은 참 정치가 쉽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정치고, 그래서 그걸 또 좁혀 나가는 과정인데, 하여튼 조정훈 의원 생각은 이 생각 때문에 민주당이 힘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정훈 의원이 이제 패스트트랙 우회로를 넘어갈 수 있는 이제 키를 쥐고 있었는데 사실상 반기를 들면서 이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사실 실현하기가 좀 어려워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패스트트랙 문제는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법사위가 18명입니다. 18명인데 이거를 이제 그 정식으로 보통은 안건이 법안이기 때문에 상정이 돼야 되는데 김도 법사위원장이 상정을 안 하죠. 안 하면은 아예 법사위에서 논의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려면은 18명 중에 5분의 3, 11명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은 1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조정훈 의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조정훈 의원이 반대를 하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도 지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이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상임위원 사보임을 통해서 조정훈 의원을 끌어내면 됩니다. 우리 그 검수안박 국면에도 사보임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은 민주당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상임위원회 사보임은 본인이 질병 등 부득이한 이유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상임위원 계속하겠다, 사보임 안 하겠다라고 버티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법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당 내에서도 이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 소신파로 꼽히죠. 5선의 이상민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지금 법사위 통과도 어렵고 패스트트랙 지정도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앞서 지난 8일에 조응천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서워 보이는 법인데 이걸 꺼내버렸다라면서 역대 특검을 보면 어느 한쪽이 주장해서 성사된 적이 없다라며 좀 부정적인 의견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계속 추진할까요?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특별검사제도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진행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계속 그러면서도 특검을 계속 꺼내는 것은 벽에 부딪히면서 것을 알면서도 계속 특검 이야기 김건희 여사 사건을 계속 꺼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여론전을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여론전이고 또 사람이 같은 이슈를 계속 반복해서 거론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은 그 진위를 떠나서 잔상이 남습니다. 사실이냐 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잔상 효과를 노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문제를 통해서 그 민주당의 친명이든 뭐 비명이든 이런 움직임들이 싹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로 뭉치는 하나로 지금 같은 배를 타게 되는 그런 그 효과를 이재명 대표로서는 거두는 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해서 거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굳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정치적 목적은 뭐 얼마든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수많은 의혹 앞에서 서로 퉁치자는 말로 다시 우리 정치가 국민 눈살을 찌푸리는 시대착오적 범죄 야합 정치로 비춰질까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정훈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선거용 위성정당으로 급조했던 더불어시민당 당적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거를 이제 이렇게 애둘러서 좀 표현을 한 겁니다.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남의 부인을 공격하는 일이 좀스러운 일이라면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아내를 무차별 공격할 때 조정훈 의원님께서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셨느냐라며 좀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뭔가 민주당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민주당이 급하다는 거죠. 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해서는 될 말이 있고 동료 의원을 의견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인신공격성 비판은 좀 삼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든지 간에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걸 양심에 따라서 표현한 정치적 소신을 훼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신공격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동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법안 발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169명 전원이 발의를 했는데 왜 조정훈 의원을 그때 설득하지 못했느냐. 발의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왜 정의당 의원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설득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특검법안을 서둘러서 올린 것이 추석 밥상에 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사건도 같이 올리기 위해서 서둘러서 발의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참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을 했어야죠. 네.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금 인신공격을 비판하는 것은 정말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뭐 조정훈 의원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직접적인 항의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하루에 한번 700~800통 정도의 문자 폭탄이 항의 문자 폭탄 욕설 뭐 이런 거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